나를 파괴하는 관계에서 벗어나는 법. 나르시시스트가 가장 두려워하는 당신의 힘. 혹시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내 모든 에너지가 소진되는 듯한 느낌을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항상 상대방의 기분을 살펴야 하고 무슨 말을 해도 결국 내 탓이 되어버리는 이상한 상황에 갇혀본 적은 없으신가요? 어쩌면 당신은 지금 심리적으로 매우 교묘한 상대를 마주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자기의 성격, 즉 나르시시스트와 그 주변에서 그들을 돕는 조력자들이 당신에게서 가장 보고 싶어하지 않는, 그들이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당신의 행동 10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그들을 이기기 위함이 아닙니다. 빼앗겼던 당신의 삶의 주도권과 내면의 평화를 되찾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지혜입니다. 이 깊은 통찰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소중한 지혜가 더 널리 퍼져 비슷한 아픔을 겪는 더 많은 분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상처 입은 영혼을 치유하는 빛의 씨앗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를 가장 공포에 떨게 만드는 것은 당신의 분노나 눈물이 아닙니다. 당신의 침묵이나 거리두기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힘,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의 감정 노름에 반응하지 않을 때 드러나는 내면의 견고함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스스로를 변명하고 설명하려 애쓰지 않는 바로 그 순간 그들은 통제력을 잃습니다. 그리고 그 통제력이야말로 그들이 숨쉬는 산소와도 같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면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그림자 밑에서 생존하는 것을 넘어 당신의 삶을 온전히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아무런 설명 없이 완벽하게 연락을 끊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르시시스트와 그들의 조력자들을 상대할 때 당신이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도 치명적인 행동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유치한 감정 싸움이나 드라마틱한 연출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힘을 되찾고 당신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가장 단호한 선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타인을 통제함으로써 살아갑니다. 당신이 보내는 모든 문자 메시지, 당신이 내놓는 모든 설명, 그들을 이해시키려는 모든 시도는 그들의 거대한 자아의 연료를 공급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 이 사람은 아직 내 영향력 아래에 있구나라는 확신을 심어줄 뿐이죠. 그들은 당신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당신의 반응을 원할 뿐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아무런 예고 없이 마치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모든 연락을 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의 가장 깊은 두려움 중 하나인 무관함, 즉 자신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존재가 되는 공포가 발동됩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관계란 철저한 거래입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감정적 에너지를 공급하는 원천이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 둘 중 하나입니다. 사랑이든 분노든 혼란이든 슬픔이든 상관없습니다. 당신에게서 나오는 모든 감정은 그들의 존재감을 확인시켜주는 증거가 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설명 없이 연락을 두절하면 당신은 그들에게 이 모든 감정적 공급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그들은 어둠 속에 남겨집니다.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당신이 자신들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더 최악인 것은 당신이 그들의 궤도에서 사라졌을 때 다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기 시작할지 통제할 수 없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지배력이라는 환상을 산산조각 내기 때문에 그들을 미치게 만듭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언제나 한 편의 연극을 기대합니다. 그들은 극적인 이별 통보, 당신의 눈물과 절규,
격렬한 싸움을 원합니다. 그래야만 자신을 피해자로 둔갑시키거나 관계의 우위를 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아무런 해명 없이 조용히 사라짐으로써 당신은 그들에게서 서사를 조작할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왜곡할 말도, 당신을 공격할 빌미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마무리 지을 그 어떤 결말도 가질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장담하건대 그들은 반드시 다시 연락해 올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유령처럼 흔적도 없이 아무런 동요도 없이 존재하는 당신의 부재는 당신이 내뱉을 수 있는 그 어떤 모욕적인 말보다도 더 깊이 그들의 심장을 찌릅니다. 그들의 조력자, 즉 플라잉 몽키들 또한 이 전략을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당신과 나르시시스트 사이를 오가며 이간질하고 상황을 조작하는 삼각관계를 통해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접근할 수 있어야만 자신들이 믿는 버전의 진실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침묵하면 그들은 추측만 할 수 있을 뿐이며 이야기를 통제할 수 없다는 불안감에 휩싸이기 시작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나르시시스트가 격렬하게 분노할 것입니다. 당신의 평판을 깎아내리고 피해자 행세를 하며 당신을 다시 끌어들이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할 겁니다. 달콤한 말로 유혹하고 죄책감을 심어주고 심지어 협박을 하거나 주변 친구들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속지 마십시오. 그 모든 것은 지배력으로 위장한 절박함의 소음일 뿐입니다. 침묵을 지키십시오. 당신의 중심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자유로워지십시오. 설명 없는 연락두절은 단순히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곳으로 날아오르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당신 자신에게 증명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가치를 알기 위해 더 이상 망가진 사람들의 인정이나 이해가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두 번째, 그들의 거짓말을 대중 앞에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거짓말을 공개적으로 폭로하는 것은 그들이 의도적으로 어둡게 유지해온 방에 환한 불을 켜는 것과 같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비밀과 조작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들은 뒤에서 남을 험담하고 가스라이팅하며 통제하면서도 겉으로는 매력적이고 유능하며 심지어 선량한 피해자인 것처럼 자신의 이미지를 공들여 구축합니다. 당신이 그 장막을 걷어내고 진실을 말하기 시작하는 순간, 특히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할 때 당신은 그들이 공들여 만든 환상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 가면에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고 한번 시작된 균열은 쉽게 복구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들을 공포에 떨게 합니다. 진실의 힘은 그 영속성에 있습니다. 거짓말은 끊임없이 유지 보수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상황에 맞춰 보강하고 방어하고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서사를 관리하는데 엄청난 에너지를 쏟습니다. 특히 그들의 조력자들 앞에서 말입니다. 이 조력자들은 나르시시스트를 영웅이나 무력한 피해자로 보도록 세심하게 조종당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감정적인 동요 없이, 분노 없이 그저 담담하게 사실을 드러내기 시작하면 주변 사람들은 잠시 멈춰서서 생각하게 됩니다. 가장 충성스러웠던 조력자들조차도 자신들이 들어왔던 이야기의 버전의 의문을 품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영수증, 증거, 시간대별 기록, 그들의 말의 모순점들을 제시하면 그들의 사회적 권력의 기반이 흔들립니다. 물론 그들은 부인하고 화제를 돌리고 심지어 보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손상은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당신이 감정적인 혼란 없이 진실을 제시할 때 그 효과는 극대화됩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당신이 침착하고 사실적으로 말하면 그들은 당신을 미쳤다거나
악의가 있다고 몰아갈 수 없습니다. 당신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신뢰는 곧 힘입니다. 이러한 폭로는 조력자들 또한 깊이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들 중 다수는 본질적으로 악하기보다는 단지 잘못된 정보를 믿고 있거나 의지가 약하거나 순진하게 조종당했을 뿐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거짓말에 대한 명확한 증거에 직면했을 때 그들은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자신이 믿었던 것을 재평가하거나 아니면 현실을 부정하며 더 깊이 빠져들거나 어떤 이들은 나르시시스트를 더 맹렬히 방어할 것이고 다른 이들은 조용히 거리를 두기 시작할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마법은 풀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목소리가 현명하고 전략적으로 사용될 때 그것은 하나의 스포트라이트가 되며 나르시시스트는 오직 그림자 속에서만 번성할 수 있습니다. 물론 거짓말을 폭로하는 것이 당신의 모든 상처를 소셜미디어에 전시하거나 폭발적인 논쟁으로 그들과 맞서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진정한 폭로는 외과 수술처럼 정교합니다. 필요할 때는 직접적이고 더 효과적일 때는 조용합니다. 때로는 공동의 친구와의 대화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들의 버전의 이야기에 동조해주기를 거부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들이 퍼뜨린 이야기와는 완전히 모순되는 방식으로 당신이 당신의 삶을 훌륭하게 살아내는 것 그 자체일 수도 있습니다. 진실은 떠오르는 속성이 있습니다. 특히 당신을 위해 결코 똑같이 해주지 않을 누군가의 이미지를 더 이상 보호해주지 않을 때 말입니다. 세 번째, 복수심 없이 당신의 힘을 되찾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를 겪은 후 당신이 취할 수 있는 가장 해방적이고 혁신적인 단계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감정적인 혼란을 먹고 삽니다. 그들은 당신의 보복, 대립, 드라마를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당신을 계속 관계에 묶어두고 자신들에게 우위를 주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 역학관계를 초월하여 복수 대신 치유를 선택할 때 당신은 그들을 완전히 무장해제시키는 것입니다. 그들은 평화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모릅니다. 통제 없이는 어떻게 기능해야 할지 모릅니다. 당신이 그들의 망가진 시스템을 통해 정의를 추구하는 것을 멈추고 당신의 에너지를 되찾기 시작할 때 당신의 침묵은 그 어떤 말보다 더 큰 소리가 됩니다. 이것이 그토록 강력한 이유는 그것이 단순한 생존이 아닌 성장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반응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감정 그물에 걸려들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표적에서 건드릴 수 없는 존재로 이동한 것입니다. 불에는 불로 맞섰기 때문이 아니라 불길로부터 완전히 걸어나오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이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관계의 마무리를 쫓고 반박하고 거짓말을 바로잡으려 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모든 것을 멈추고 대신 당신 자신의 삶, 목표, 평화에 집중할 때 그들은 당신에 대한 지배력을 잃습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승리는 당신의 가치를 보기 위해 더 이상 그들이 필요하지 않을 때 찾아옵니다. 애초에 공정하게 개임을 한 적 없는 사람에게서 정의를 얻을 필요가 없을 때 찾아옵니다. 힘을 되찾는다는 것은 당신 자신의 길을 만들고 치유를 시작하고 당신의 정체성을 재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마침내 당신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당신의 에너지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힘은 조용하고 차분하며 자존감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소리치거나 복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나는 이제 끝났어 라고 말하고 진심으로 그것을 의미할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공연보다 평화를 그들보다 당신 자신을 선택했을 때
그들이 보내는 어떤 조력자도 어떤 비난도 예전처럼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당신은 고통이 없었던 척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인정하되 그 안에 머무르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당신을 파괴하려 했던 누군가에 의해 당신의 삶이 더 이상 좌우되도록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진정으로 나르시시스트를 두렵게 하고 싶다면 소리치거나 계획을 세우거나 보복하지 마십시오. 그냥 걸어 나오십시오. 침묵 속에서 당신 자신을 성장시키십시오. 당신의 성공이 당신을 대변하게 하십시오. 그것은 회복을 넘어선 승리입니다. 그리고 이기기 위해 더 이상 자신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보다 나르시시스트를 더 두렵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네 번째, 자신을 정당화하거나 설명하거나 방어하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이것을 멈추는 순간 당신은 그들이 당신을 공격하기 위해 사용했던 가장 강력한 도구, 즉 당신 자신의 목소리를 되찾게 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이 끊임없이 해명하고 사과하고 당신의 입장을 이해시키고 싶어 할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공감 능력과 선하고 공정하며 합리적인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하는 당신의 욕구를 이용합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에게 자신을 설명하려고 할 때마다 당신은 그들의 덫에 발을 들여놓는 것입니다. 그들은 진실이나 이해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통제력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더 많이 설명할수록 당신은 그들에게 더 많은 탄약을 쥐어주는 꼴이 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의 말을 왜곡하는 데 전문가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친절을 약함으로, 공감을 어리석음으로, 정직함을 무기로 둔갑시킵니다. 당신이 설명을 멈출 때 그들은 서사를 조작할 능력을 잃습니다. 특히 그들의 조력자들이 당신에게 접근해 올 때 이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그들은 종종 걱정이나 중립을 가장하여 다가와 혹시 오해한 건 아닐까? 그 사람은 그런 뜻이 아니었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이해받고 싶은 마음의 상처와 조작, 가스라이팅의 경험을 털어놓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조력자들은 이해하기 위해 듣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서 보고하기 위해 듣습니다. 당신이 제공하는 모든 설명은 당신이 불안정하고 집착이 심하며 앙심을 품고 있다는 나르시시스트의 새로운 이야깃거리가 될 뿐입니다. 당신이 설명을 멈추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뀝니다. 나는 당신에게 내 마음이나 진실에 접근할 권한을 줄 의무가 없다는 단호한 선을 긋는 것입니다. 그들의 거짓말이 아무런 방해 없이 홀로 서게 내버려 두십시오. 당신의 반응이라는 지지대 없이는 그것이 얼마나 허술한지 지켜보십시오. 당신의 진실은 당신의 삶 그 자체로 증명됩니다. 당신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타인을 대하며 어떻게 평화를 유지하는지로 말입니다. 말은 왜곡될 수 있지만 당신의 인격이 뿜어내는 진실은 결코 예곡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으로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이 감정적으로 무너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소리치고 울고 비난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감정적인 반응은 당신의 메시지를 약화시키고 그들이 당신을 비이성적인 사람으로 낙인 찍기 쉽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침착하고 단호하며 자신감 있는 태도로 진실을 말할 때 그들은 당신을 통제할 힘을 잃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도발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감정적인 반응 없이는 그들의 드라마는 관객 없는 연극이 되어버립니다. 조용하고 확신에 찬 당신의 태도는 그들이 당신에 대해 퍼뜨린 거짓된 이미지와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균열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자신감 있게 진실을 말한다는 것은 당신의 감정을 억누르거나 괜찮은 척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감정을 안전한 공간에서 충분히 처리하고 세상에 나설 때는 명료하게 말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진실을 너무나 깊이 알고 있어서 굳이 누구를 설득시킬 필요조차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당신은 그저 표현할 뿐입니다. 이것은 깊은 내면의 작업을 요구하기에 어렵고도 용기 있는 일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상처와 지혜를 분리해야 합니다. 슬퍼하고 분노하고 느낄 수 있는 공간을 스스로에게 허용하되 그것을 나르시시스트나 그들의 조력자들 앞에서 하지는 마십시오. 당신의 날 것 그대로의 감정은 안전한 피난처를 위해 아껴두고 당신의 자신감을 전쟁터로 가져가십시오. 이것은 강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과 하나가 됨으로써 진정으로 강해지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을 도발하거나 통제하거나 침묵시킬 수 없을 때 그들의 힘은 산산이 부서집니다. 당신이 소리치거나 울거나 믿어달라고 애원하지 않고 당신의 진실 위에 굳건히 설 때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이 정의하거나 조작하거나 파괴할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바로 그런 종류의 힘이 학대의 고리를 끊고 거짓된 동맹을 무너뜨리며 흔들리지 않는 자유를 건설합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부디 당신의 삶에 평온과 자유가 가득하기를, 그리고 당신 본연의 가치를 온전히 되찾는 여정이 나를 파괴하는 관계에서 벗어나는 법. 나르시시스트가 가장 두려워하는 당신의 힘. 혹시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내 모든 에너지가 소진되는 듯한 느낌을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항상 상대방의 기분을 살펴야 하고 무슨 말을 해도 결국 내 탓이 되어버리는 이상한 상황에 갇혀본 적은 없으신가요? 어쩌면 당신은 지금 심리적으로 매우 교묘한 상대를 마주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자기의 성격, 즉 나르시시스트와 그 주변에서 그들을 돕는 조력자들이 당신에게서 가장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그들이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당신의 행동 10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그들을 이기기 위함이 아닙니다. 빼앗겼던 당신의 삶의 주도권과 내면의 평화를 되찾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지혜입니다. 이 깊은 통찰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소중한 지혜가 더 널리 퍼져 비슷한 아픔을 겪는 더 많은 분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상처 입은 영혼을 치유하는 빛의 씨앗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를 가장 공포에 떨게 만드는 것은 당신의 분노나 눈물이 아닙니다. 당신의 침묵이나 거리두기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힘,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의 감정 노름에 반응하지 않을 때 드러나는 내면의 견고함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스스로를 변명하고 설명하려 애쓰지 않는 바로 그 순간 그들은 통제력을 잃습니다. 그리고 그 통제력이야말로 그들이 숨쉬는 산소와도 같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면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그림자 밑에서 생존하는 것을 넘어 당신의 삶을 온전히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아무런 설명 없이 완벽하게 연락을 끊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르시시스트와 그들의 조력자들을 상대할 때 당신이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도 치명적인 행동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유치한 감정 싸움이나 드라마틱한 연출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힘을 되찾고 당신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가장 단호한 선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타인을 통제함으로써 살아갑니다. 당신이 보내는 모든 문자 메시지, 당신이 내놓는 모든 설명, 그들을 이해시키려는 모든 시도는 그들의 거대한 자아의 연료를 공급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 이 사람은 아직 내 영향력 아래에 있구나라는 확신을 심어줄 뿐이죠.
그들은 당신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당신의 반응을 원할 뿐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아무런 예고 없이 마치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모든 연락을 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의 가장 깊은 두려움 중 하나인 무관함, 즉 자신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존재가 되는 공포가 발동됩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관계란 철저한 거래입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감정적 에너지를 공급하는 원천이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 둘 중 하나입니다. 사랑이든 분노든 혼란이든 슬픔이든 상관없습니다. 당신에게서 나오는 모든 감정은 그들의 존재감을 확인시켜주는 증거가 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설명 없이 연락을 두절하면 당신은 그들에게 이 모든 감정적 공급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그들은 어둠 속에 남겨집니다.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당신이 자신들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더 최악인 것은 당신이 그들의 궤도에서 사라졌을 때 다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기 시작할지 통제할 수 없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지배력이라는 환상을 산산조각 내기 때문에 그들을 미치게 만듭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언제나 한편의 연극을 기대합니다. 그들은 극적인 이별 통보, 당신의 눈물과 절규, 격렬한 싸움을 원합니다. 그래야만 자신을 피해자로 둔갑시키거나 관계의 우위를 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아무런 해명 없이 조용히 사라짐으로써 당신은 그들에게서 서사를 조작할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왜곡할 말도, 당신을 공격할 빌미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마무리 지을 그 어떤 결말도 가질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장담하건대 그들은 반드시 다시 연락해 올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유령처럼 흔적도 없이 아무런 동요도 없이 존재하는 당신의 부재는 당신이 내뱉을 수 있는 그 어떤 모욕적인 말보다도 더 깊이 그들의 심장을 찌릅니다. 그들의 조력자, 즉 플라잉 몽키들 또한 이 전략을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당신과 나르시시스트 사이를 오가며 이간질하고 상황을 조작하는 삼각관계를 통해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접근할 수 있어야만 자신들이 믿는 버전의 진실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침묵하면 그들은 추측만 할 수 있을 뿐이며 이야기를 통제할 수 없다는 불안감에 휩싸이기 시작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나르시시스트가 격렬하게 분노할 것입니다. 당신의 평판을 깎아내리고 피해자 행세를 하며 당신을 다시 끌어들이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할 겁니다. 달콤한 말로 유혹하고 죄책감을 심어주고 심지어 협박을 하거나 주변 친구들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속지 마십시오. 그 모든 것은 지배력으로 위장한 절박함의 소음일 뿐입니다. 침묵을 지키십시오. 당신의 중심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자유로워지십시오. 설명 없는 연락두절은 단순히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곳으로 날아오르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당신 자신에게 증명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가치를 알기 위해 더 이상 망가진 사람들의 인정이나 이해가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두 번째, 그들의 거짓말을 대중 앞에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거짓말을 공개적으로 폭로하는 것은 그들이 의도적으로 어둡게 유지해온 방에 환한 불을 켜는 것과 같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비밀과 조작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들은 뒤에서 남을 험담하고 가스라이팅하며 통제하면서도 겉으로는 매력적이고 유능하며 심지어 선량한 피해자인 것처럼 자신의 이미지를 공들여 구축합니다. 당신이 그 장막을 걷어내고 진실을 말하기 시작하는 순간, 특히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할 때
당신은 그들이 공들여 만든 환상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 가면에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고 한번 시작된 균열은 쉽게 복구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들을 공포에 떨게 합니다. 진실의 힘은 그 영속성에 있습니다. 거짓말은 끊임없이 유지 보수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상황에 맞춰 보강하고 방어하고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서사를 관리하는데 엄청난 에너지를 쏟습니다. 특히 그들의 조력자들 앞에서 말입니다. 이 조력자들은 나르시시스트를 영웅이나 무력한 피해자로 보도록 세심하게 조종당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감정적인 동요 없이, 분노 없이 그저 담담하게 사실을 드러내기 시작하면 주변 사람들은 잠시 멈춰서서 생각하게 됩니다. 가장 충성스러웠던 조력자들조차도 자신들이 들어왔던 이야기의 버전에 의문을 품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영수증, 증거, 시간대별 기록, 그들의 말의 모순점들을 제시하면 그들의 사회적 권력의 기반이 흔들립니다. 물론 그들은 부인하고 화제를 돌리고 심지어 보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손상은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당신이 감정적인 혼란 없이 진실을 제시할 때 그 효과는 극대화됩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당신이 침착하고 사실적으로 말하면 그들은 당신을 미쳤다거나 악의가 있다고 몰아갈 수 없습니다. 당신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신뢰는 곧 힘입니다. 이러한 폭로는 조력자들 또한 깊이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들 중 다수는 본질적으로 악하기보다는 단지 잘못된 정보를 믿고 있거나 의지가 약하거나 순진하게 조종당했을 뿐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거짓말에 대한 명확한 증거에 직면했을 때 그들은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자신이 믿었던 것을 재평가하거나 아니면 현실을 부정하며 더 깊이 빠져들거나 어떤 이들은 나르시시스트를 더 맹렬히 방어할 것이고 다른 이들은 조용히 거리를 두기 시작할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마법은 풀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목소리가 현명하고 전략적으로 사용될 때 그것은 하나의 스포트라이트가 되며 나르시시스트는 오직 그림자 속에서만 번성할 수 있습니다. 물론 거짓말을 폭로하는 것이 당신의 모든 상처를 소셜미디어에 전시하거나 폭발적인 논쟁으로 그들과 맞서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진정한 폭로는 외과 수술처럼 정교합니다. 필요할 때는 직접적이고 더 효과적일 때는 조용합니다. 때로는 공동의 친구와의 대화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들의 버전의 이야기에 동조해주기를 거부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들이 퍼뜨린 이야기와는 완전히 모순되는 방식으로 당신이 당신의 삶을 훌륭하게 살아내는 것 그 자체일 수도 있습니다. 진실은 떠오르는 속성이 있습니다. 특히 당신을 위해 결코 똑같이 해주지 않을 누군가의 이미지를 더 이상 보호해주지 않을 때 말입니다. 세 번째, 복수심 없이 당신의 힘을 되찾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를 겪은 후 당신이 취할 수 있는 가장 해방적이고 혁신적인 단계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감정적인 혼란을 먹고 삽니다. 그들은 당신의 보복, 대립, 드라마를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당신을 계속 관계에 묶어두고 자신들에게 우위를 주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 역학관계를 초월하여 복수 대신 치유를 선택할 때 당신은 그들을 완전히 무장해제시키는 것입니다. 그들은 평화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모릅니다. 통제 없이는 어떻게 기능해야 할지 모릅니다. 당신이 그들의 망가진 시스템을 통해 정의를 추구하는 것을 멈추고 당신의 에너지를 되찾기 시작할 때 당신의 침묵은 그 어떤 말보다 더 큰 소리가 됩니다. 이것이 그토록 강력한 이유는 그것이 단순한 생존이 아닌 성장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반응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감정 그물에 걸려들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표적에서 건드릴 수 없는 존재로 이동한 것입니다. 불에는 불로 맞섰기 때문이 아니라 불길로부터 완전히 걸어 나오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이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관계의 마무리를 쫓고 반박하고 거짓말을 바로잡으려 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모든 것을 멈추고 대신 당신 자신의 삶, 목표, 평화에 집중할 때 그들은 당신에 대한 지배력을 잃습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승리는 당신의 가치를 보기 위해 더 이상 그들이 필요하지 않을 때 찾아옵니다. 애초에 공정하게 개임을 한 적 없는 사람에게서 정의를 얻을 필요가 없을 때 찾아옵니다. 힘을 되찾는다는 것은 당신 자신의 길을 만들고 치유를 시작하고 당신의 정체성을 재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마침내 당신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당신의 에너지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힘은 조용하고 차분하며 자존감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소리치거나 복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나는 이제 끝났어 라고 말하고 진심으로 그것을 의미할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공연보다 평화를, 그들보다 당신 자신을 선택했을 때 그들이 보내는 어떤 조력자도 어떤 비난도 예전처럼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당신은 고통이 없었던 척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인정하되 그 안에 머무르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당신을 파괴하려 했던 누군가에 의해 당신의 삶이 더 이상 좌우되도록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진정으로 나르시시스트를 두렵게 하고 싶다면 소리치거나 계획을 세우거나 보복하지 마십시오. 그냥 걸어 나오십시오. 침묵 속에서 당신 자신을 성장시키십시오. 당신의 성공이 당신을 대변하게 하십시오. 그것은 회복을 넘어선 승리입니다. 그리고 이기기 위해 더 이상 자신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보다 나르시시스트를 더 두렵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네 번째, 자신을 정당화하거나 설명하거나 방어하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이것을 멈추는 순간 당신은 그들이 당신을 공격하기 위해 사용했던 가장 강력한 도구, 즉 당신 자신의 목소리를 되찾게 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이 끊임없이 해명하고 사과하고 당신의 입장을 이해시키고 싶어 할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공감 능력과 선하고 공정하며 합리적인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하는 당신의 욕구를 이용합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에게 자신을 설명하려고 할 때마다 당신은 그들의 덫에 발을 들여놓는 것입니다. 그들은 진실이나 이해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통제력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더 많이 설명할수록 당신은 그들에게 더 많은 탄약을 쥐어주는 꼴이 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의 말을 왜곡하는 데 전문가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친절을 약함으로, 공감을 어리석음으로, 정직함을 무기로 둔갑시킵니다. 당신이 설명을 멈출 때 그들은 서사를 조작할 능력을 잃습니다. 특히 그들의 조력자들이 당신에게 접근해 올 때 이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그들은 종종 걱정이나 중립을 가장하여 다가와 혹시 오해한 건 아닐까? 그 사람은 그런 뜻이 아니었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이해받고 싶은 마음의 상처와 조작, 가스라이팅의 경험을 털어놓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조력자들은 이해하기 위해 듣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서 보고하기 위해 듣습니다. 당신이 제공하는 모든 설명은 당신이 불안정하고 집착이 심하며 앙심을 품고 있다는 나르시시스트의 새로운 이야깃거리가 될 뿐입니다. 당신이 설명을 멈추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뀝니다. 나는 당신에게 내 마음이나 진실에 접근할 권한을 줄 의무가 없다는
단호한 선을 긋는 것입니다. 그들의 거짓말이 아무런 방해 없이 홀로 서게 내버려 두십시오. 당신의 반응이라는 지지대 없이는 그것이 얼마나 허술한지 지켜보십시오. 당신의 진실은 당신의 삶 그 자체로 증명됩니다. 당신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타인을 대하며 어떻게 평화를 유지하는지로 말입니다. 말은 왜곡될 수 있지만 당신의 인격이 뿜어내는 진실은 결코 예곡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으로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이 감정적으로 무너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소리치고 울고 비난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감정적인 반응은 당신의 메시지를 약화시키고 그들이 당신을 비이성적인 사람으로 낙인 찍기 쉽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침착하고 단호하며 자신감 있는 태도로 진실을 말할 때 그들은 당신을 통제할 힘을 잃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도발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감정적인 반응 없이는 그들의 드라마는 관객 없는 연극이 되어버립니다. 조용하고 확신에 찬 당신의 태도는 그들이 당신에 대해 퍼뜨린 거짓된 이미지와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균열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자신감 있게 진실을 말한다는 것은 당신의 감정을 억누르거나 괜찮은 척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감정을 안전한 공간에서 충분히 처리하고 세상에 나설 때는 명료하게 말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진실을 너무나 깊이 알고 있어서 굳이 누구를 설득시킬 필요조차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당신은 그저 표현할 뿐입니다. 이것은 깊은 내면의 작업을 요구하기에 어렵고도 용기 있는 일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상처와 지혜를 분리해야 합니다. 슬퍼하고 분노하고 느낄 수 있는 공간을 스스로에게 허용하되 그것을 나르시시스트나 그들의 조력자들 앞에서 하지는 마십시오. 당신의 날 것 그대로의 감정은 안전한 피난처를 위해 아껴두고 당신의 자신감을 전쟁터로 가져가십시오. 이것은 강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과 하나가 됨으로써 진정으로 강해지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을 도발하거나 통제하거나 침묵시킬 수 없을 때 그들의 힘은 산산이 부서집니다. 당신이 소리치거나 울거나 믿어달라고 애원하지 않고 당신의 진실 위에 굳건히 설 때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이 정의하거나 조작하거나 파괴할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바로 그런 종류의 힘이 학대의 고리를 끊고 거짓된 동맹을 무너뜨리며 흔들리지 않는 자유를 건설합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부디 당신의 삶에 평온과 자유가 가득하기를, 그리고 당신 본연의 가치를 온전히 되찾는 여정이 나를 파괴하는 관계에서 벗어나는 법. 나르시시스트가 가장 두려워하는 당신의 힘. 혹시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내 모든 에너지가 소진되는 듯한 느낌을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항상 상대방의 기분을 살펴야 하고 무슨 말을 해도 결국 내 탓이 되어버리는 이상한 상황에 갇혀본 적은 없으신가요? 어쩌면 당신은 지금 심리적으로 매우 교묘한 상대를 마주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자기의 성격, 즉 나르시시스트와 그 주변에서 그들을 돕는 조력자들이 당신에게서 가장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그들이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당신의 행동 10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그들을 이기기 위함이 아닙니다. 빼앗겼던 당신의 삶의 주도권과 내면의 평화를 되찾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지혜입니다. 이 깊은 통찰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소중한 지혜가 더 널리 퍼져 비슷한 아픔을 겪는 더 많은 분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상처 입은 영혼을 치유하는 빛의 씨앗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를 가장 공포에 떨게 만드는 것은 당신의 분노나 눈물이 아닙니다. 당신의 침묵이나 거리두기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힘,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의 감정 노름에 반응하지 않을 때 드러나는 내면의 견고함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스스로를 변명하고 설명하려 애쓰지 않는 바로 그 순간 그들은 통제력을 잃습니다. 그리고 그 통제력이야말로 그들이 숨쉬는 산소와도 같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면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그림자 밑에서 생존하는 것을 넘어 당신의 삶을 온전히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아무런 설명 없이 완벽하게 연락을 끊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르시시스트와 그들의 조력자들을 상대할 때 당신이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도 치명적인 행동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유치한 감정 싸움이나 드라마틱한 연출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힘을 되찾고 당신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가장 단호한 선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타인을 통제함으로써 살아갑니다. 당신이 보내는 모든 문자 메시지, 당신이 내놓는 모든 설명, 그들을 이해시키려는 모든 시도는 그들의 거대한 자아의 연료를 공급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 이 사람은 아직 내 영향력 아래에 있구나라는 확신을 심어줄 뿐이죠. 그들은 당신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당신의 반응을 원할 뿐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아무런 예고 없이 마치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모든 연락을 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의 가장 깊은 두려움 중 하나인 무관함, 즉 자신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존재가 되는 공포가 발동됩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관계란 철저한 거래입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감정적 에너지를 공급하는 원천이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 둘 중 하나입니다. 사랑이든 분노든 혼란이든 슬픔이든 상관없습니다. 당신에게서 나오는 모든 감정은 그들의 존재감을 확인시켜주는 증거가 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설명 없이 연락을 두절하면 당신은 그들에게 이 모든 감정적 공급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그들은 어둠 속에 남겨집니다.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당신이 자신들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더 최악인 것은 당신이 그들의 궤도에서 사라졌을 때 다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기 시작할지 통제할 수 없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지배력이라는 환상을 산산조각 내기 때문에 그들을 미치게 만듭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언제나 한편의 연극을 기대합니다. 그들은 극적인 이별 통보, 당신의 눈물과 절규, 격렬한 싸움을 원합니다. 그래야만 자신을 피해자로 둔갑시키거나 관계의 우위를 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아무런 해명 없이 조용히 사라짐으로써 당신은 그들에게서 서사를 조작할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왜곡할 말도, 당신을 공격할 빌미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마무리 지을 그 어떤 결말도 가질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장담하건대 그들은 반드시 다시 연락해 올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유령처럼 흔적도 없이 아무런 동요도 없이 존재하는 당신의 부재는 당신이 내뱉을 수 있는 그 어떤 모욕적인 말보다도 더 깊이 그들의 심장을 찌릅니다. 그들의 조력자, 즉 플라잉 몽키들 또한 이 전략을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당신과 나르시시스트 사이를 오가며 이간질하고 상황을 조작하는 삼각관계를 통해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접근할 수 있어야만 자신들이 믿는 버전의 진실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침묵하면 그들은 추측만 할 수 있을 뿐이며 이야기를 통제할 수 없다는 불안감에 휩싸이기 시작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나르시시스트가 격렬하게 분노할 것입니다. 당신의 평판을 깎아내리고 피해자 행세를 하며 당신을 다시 끌어들이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할 겁니다. 달콤한 말로 유혹하고 죄책감을 심어주고 심지어 협박을 하거나 주변 친구들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속지 마십시오. 그 모든 것은 지배력으로 위장한 절박함의 소음일 뿐입니다. 침묵을 지키십시오. 당신의 중심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자유로워지십시오. 설명 없는 연락두절은 단순히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곳으로 날아오르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당신 자신에게 증명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가치를 알기 위해 더 이상 망가진 사람들의 인정이나 이해가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두 번째, 그들의 거짓말을 대중 앞에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거짓말을 공개적으로 폭로하는 것은 그들이 의도적으로 어둡게 유지해온 방에 환한 불을 켜는 것과 같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비밀과 조작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들은 뒤에서 남을 험담하고 가스라이팅하며 통제하면서도 겉으로는 매력적이고 유능하며 심지어 선량한 피해자인 것처럼 자신의 이미지를 공들여 구축합니다. 당신이 그 장막을 걷어내고 진실을 말하기 시작하는 순간, 특히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할 때 당신은 그들이 공들여 만든 환상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 가면에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고 한번 시작된 균열은 쉽게 복구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들을 공포에 떨게 합니다. 진실의 힘은 그 영속성에 있습니다. 거짓말은 끊임없이 유지 보수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상황에 맞춰 보강하고 방어하고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서사를 관리하는데 엄청난 에너지를 쏟습니다. 특히 그들의 조력자들 앞에서 말입니다. 이 조력자들은 나르시시스트를 영웅이나 무력한 피해자로 보도록 세심하게 조종당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감정적인 동요 없이, 분노 없이 그저 담담하게 사실을 드러내기 시작하면 주변 사람들은 잠시 멈춰서서 생각하게 됩니다. 가장 충성스러웠던 조력자들조차도 자신들이 들어왔던 이야기의 버전의 의문을 품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영수증, 증거, 시간대별 기록, 그들의 말의 모순점들을 제시하면 그들의 사회적 권력의 기반이 흔들립니다. 물론 그들은 부인하고 화제를 돌리고 심지어 보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손상은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당신이 감정적인 혼란 없이 진실을 제시할 때 그 효과는 극대화됩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당신이 침착하고 사실적으로 말하면 그들은 당신을 미쳤다거나 악의가 있다고 몰아갈 수 없습니다. 당신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신뢰는 곧 힘입니다. 이러한 폭로는 조력자들 또한 깊이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들 중 다수는 본질적으로 악하기보다는 단지 잘못된 정보를 믿고 있거나 의지가 약하거나 순진하게 조종당했을 뿐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거짓말에 대한 명확한 증거에 직면했을 때 그들은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자신이 믿었던 것을 재평가하거나 아니면 현실을 부정하며 더 깊이 빠져들거나 어떤 이들은 나르시시스트를 더 맹렬히 방어할 것이고 다른 이들은 조용히 거리를 두기 시작할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마법은 풀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목소리가 현명하고 전략적으로 사용될 때 그것은 하나의 스포트라이트가 되며 나르시시스트는 오직 그림자 속에서만 번성할 수 있습니다. 물론 거짓말을 폭로하는 것이 당신의 모든 상처를 소셜미디어에 전시하거나 폭발적인 논쟁으로 그들과 맞서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진정한 폭로는 외과 수술처럼 정교합니다. 필요할 때는 직접적이고 더 효과적일 때는 조용합니다.
때로는 공동의 친구와의 대화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들의 버전의 이야기에 동조해주기를 거부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들이 퍼뜨린 이야기와는 완전히 모순되는 방식으로 당신이 당신의 삶을 훌륭하게 살아내는 것 그 자체일 수도 있습니다. 진실은 떠오르는 속성이 있습니다. 특히 당신을 위해 결코 똑같이 해주지 않을 누군가의 이미지를 더 이상 보호해주지 않을 때 말입니다. 세 번째, 복수심 없이 당신의 힘을 되찾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를 겪은 후 당신이 취할 수 있는 가장 해방적이고 혁신적인 단계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감정적인 혼란을 먹고 삽니다. 그들은 당신의 보복, 대립, 드라마를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당신을 계속 관계에 묶어두고 자신들에게 우위를 주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 역학관계를 초월하여 복수 대신 치유를 선택할 때 당신은 그들을 완전히 무장해제시키는 것입니다. 그들은 평화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모릅니다. 통제 없이는 어떻게 기능해야 할지 모릅니다. 당신이 그들의 망가진 시스템을 통해 정의를 추구하는 것을 멈추고 당신의 에너지를 되찾기 시작할 때 당신의 침묵은 그 어떤 말보다 더 큰 소리가 됩니다. 이것이 그토록 강력한 이유는 그것이 단순한 생존이 아닌 성장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반응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감정 그물에 걸려들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표적에서 건드릴 수 없는 존재로 이동한 것입니다. 불에는 불로 맞섰기 때문이 아니라 불길로부터 완전히 걸어 나오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이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관계의 마무리를 쫓고 반박하고 거짓말을 바로잡으려 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모든 것을 멈추고 대신 당신 자신의 삶, 목표, 평화에 집중할 때 그들은 당신에 대한 지배력을 잃습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승리는 당신의 가치를 보기 위해 더 이상 그들이 필요하지 않을 때 찾아옵니다. 애초에 공정하게 개임을 한 적 없는 사람에게서 정의를 얻을 필요가 없을 때 찾아옵니다. 힘을 되찾는다는 것은 당신 자신의 길을 만들고 치유를 시작하고 당신의 정체성을 재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마침내 당신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당신의 에너지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힘은 조용하고 차분하며 자존감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소리치거나 복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나는 이제 끝났어 라고 말하고 진심으로 그것을 의미할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공연보다 평화를, 그들보다 당신 자신을 선택했을 때 그들이 보내는 어떤 조력자도 어떤 비난도 예전처럼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당신은 고통이 없었던 척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인정하되 그 안에 머무르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당신을 파괴하려 했던 누군가에 의해 당신의 삶이 더 이상 좌우되도록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진정으로 나르시시스트를 두렵게 하고 싶다면 소리치거나 계획을 세우거나 보복하지 마십시오. 그냥 걸어 나오십시오. 침묵 속에서 당신 자신을 성장시키십시오. 당신의 성공이 당신을 대변하게 하십시오. 그것은 회복을 넘어선 승리입니다. 그리고 이기기 위해 더 이상 자신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보다 나르시시스트를 더 두렵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네 번째, 자신을 정당화하거나 설명하거나 방어하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이것을 멈추는 순간 당신은 그들이 당신을 공격하기 위해 사용했던 가장 강력한 도구, 즉 당신 자신의 목소리를 되찾게 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이 끊임없이 해명하고 사과하고 당신의 입장을 이해시키고 싶어 할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공감 능력과
선하고 공정하며 합리적인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하는 당신의 욕구를 이용합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에게 자신을 설명하려고 할 때마다 당신은 그들의 덫에 발을 들여놓는 것입니다. 그들은 진실